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즘 이슈는 양도성 예금주서 CD 금리를 증권사 또는 은행이 좀 담합을 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가 확대되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이 관련 이슈를 점검해 드린 바 있는데 네. 구체적인 얘기도 오늘 또 한번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증권부 권순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어제도 나오셨었는데 네. 자, 드디어 이제 공정위 조사가 이제 시중은행 본사, 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까지 됐습니다. 좀 일단 이 얘기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네. 좀 한 금융회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융회사가 자진 신고를 하는 이유는 공정위가 좀 운영하고 있는 자진 신고 감면 제도 때문인데요.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금 엊그저께 좀 10개 증권사를 조사한 데 이어서 어제는 그 KB랑 우리, 신한, 하나 등 7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좀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이 좀 모임을 갖고서 자금 조달 창구에서 좀 대출 금리와 연동을 해서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CD 금리 조작 혹은 담합 이 사실이 진짜로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 충격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좀 역대 최대 규모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CD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한 642조 원 정도 됐는데요. 네. 이 중에 43%인 한 278조 원이 CD 금리에 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담합을 통해서 금리를 0.1%포인트만 더 받아도 은행들은 한 연간 2,780억 원의 부당이익을 받을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정위 조사가 좀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은행이 좀 부당하게 이익을 받은 부분들을 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은 CD 금리가 0.5% 정도 움직였을 때 연간 1.8조 원 정도의 부당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CD 금리를 워낙 오랫동안 대출 금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좀 소송이 진행되면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좀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소송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엔 좀 이른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뭐 CD 금리를 대체할 만한 그 대안도 이제 뒤늦게 다 또 이제 부랴부랴 의뢰 그렇듯이 큰 사고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사후 약방문, 뭐 소잃고 요양감 고치는 식으로 또 이렇게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뚜렷한 뭐 대안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잘 어울리면서도 더 심한 거는 네. 외양간을 고친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 상황을 안 했죠. 맞았거든요. 네. 지난해 11월에 그 시중은행 부행장들하고 좀 금융당국이 모여가지고 단기 채권 지표를 개선하는 TF를 좀 결성을 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때 이미 CD의 거래 규모가 그 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고요. 당시에 유로존 위기가 있었는데 좀 그것 때문에 시중금리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동안 5차례밖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고 금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코리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 아니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책 증권들을 좀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좀 이해관계가 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좀 회의가 좀 지지부진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럴 때 원래 금융당국이 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사실상 왜 그렇게 못했는지를 좀 뒤로 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좀 유로존 위기라든지 어떤 국제금융시장을 좀 모니터링하는 팀이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금융당국에서 그쪽 팀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미루고 그 이후로 회의가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오늘 2시 반에 다시 한번 TF 회의를 한다고 지금 카메라 좀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좀 채권 시스템, 채권 거래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B2B 시장, 그러니까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거의 밀접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보통 메신저를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합니다. 뭐 금리를 몇 프로로 몇 억을 발행을 하면은 누가 얼마나 사갈 것인지를 보통 수요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담합의 위험이 높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5월에 국민주택 채권을 담합했다는 의혹 때문에 지금 공정위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좀 요구를 하고 또 이번에 CD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발행이 안 되고 금리가 없는데 어떻게 금리를 보고를 하냐 그래가지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증권회사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갑자기 그 공정위 조사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어떤 소송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네. 자, 권순우 기자 오늘 아주 애띤 사진도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반준환 기자. 우리 또 반준환 기자가 또 한때 이 채권 바닥을 훑고 다녔잖아요. 네. 이 CD라든가 이게 옛날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리보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불똥이 우리나라 이제 CD 시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고쳐나가는 게 좀 좋을 건지 아니면 좀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좀 반준환 기자도 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아까 그 권 기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참 이게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인데 아마 그 금융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 유관기관 쪽에서 이제 나오는 자료들이 그동안 좀 많았었거든요. 제 그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개선 방안 중에서도 일정 정도 이렇게 좀 한계를 좀 뒀다는 점들이 좀 대부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뭐 은행권이나 이제 증권사들 이런 금융권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론 추이를 좀 더 반영해서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뭐 이 이슈 부각되면서 오늘 반등 나오고 있지만 시장 지수는요. 하지만 은행, 특히 뭐 금융지주사 관련주들은 급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계에서요. 공정위에 누가 찔렀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지금 뒤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10개 증권사 중에 하나다. 네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A, B, C, D, E, F, G 증권사 중에 어디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공정에서 얘기 못 하고 있고 이거 진짜 누가 찔렀다 이거 나오면 거의 뭐 정말 만인의 공분을 살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근데 얘기되는 증권사가 있긴 있는데 뭐 일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아까 권수 기자 얘기했지만 이 공정위 담합은 이게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걸면 걸리는 대로 막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징금도 막대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이 어떤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히 넘어갈까요? 예. 네, 조심히 조심히 넘어가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